네, 안녕하세요. 고만입니다. 자, 어제 미국의 4월 물가 지수가 발표했죠? 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가와 금리가 똑같아지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왔는데 이제 금리 동결이냐 아니면 이제 금리 인상이냐 이제 이걸 두고 설왕설래를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미국민 70%가 돈 스트레스로 심각하답니다. 고물가, 그다음에 지금 경제 불안, 고금리, 이 지금 세 가지 때문에 좀 뒤에 가서 볼 거지만 지금 미국 경제는 이미 망가져 있다. 빨리 인하를 해야 된다. 오늘 연준 회의록도 FOMC 회의록, 지난달 회의록도 발표를 했죠. 거기서도 써 있습니다. 연말에 침체 올 것 같다. 자기들도 예상하고 있어요. 침체를 사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빨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4월 CPI가 5% 나왔다. 그러니까 3월 물가지수죠. 3월 물가. 이제 더 이상 못 잡는다. 제가 5%까지는 내려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남은 거는 실업률이에요. 실업률이 빨리 이제 제가 아직도 3%대인데 이게 6%대까지 가야 되는데 아마 한 번에 확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진짜 저도 어제 깜짝 놀랐는데 예측을 언제 5.2%를 예상했는데 5.0이 나왔다. 와, 그거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보니까 에너지가 좀 많이 떨어졌고 근데 지금 다시 오르고 있죠. 그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류, 전자제품, 뭐 건강보험료 이런 게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근원 CPI는 예측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근원 CPI는 식품과 에너지,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거비, 그다음에 서비스 인플레이션, 그다음 항공료 등이 이제 많이 올랐다. 근데 둔화세가 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주거비와 서비스 인플레를 잡으려면 이제 해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업률 지표를 중요하게 보는 거죠. 이게 순서가 지금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둔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 월급을 원래 내려야 돼요. 월급을 내려야 되는데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는 게 이제 물가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내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방법은 사람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해고를 하면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공급도 감소하고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순서거든요. 순서가. 근데 이제 해고를 하게 되면 이제 실업이 발생하죠. 그러면은 월세를 나갑니다. 월세 정리하고 그럼 공실이 느니까 월세 가격이 하락하고 임대 시장이 냉각이 된다. 요 그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거비와 서비스 인플레이션, 임금이죠, 임금. 임금을 잡으려면 해고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제가 지난 앞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민 소비자 부채가 4조 8,200억 달러. 역대 신기록이다. 이 계속 신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카드 빚이 5% 늘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제 미국인들이 코로나 지원금 다 쓰고 신용카드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용카드 긁어서 긁고 갚고 이런 건데 사실 갚으면 문제 없거든요. 근데 이 소비자 부채를 하는 건 뭐냐면 이 주거비는 이제 주담대죠. 주택담보대출. 이거를 제외한 신용카드액, 자동차 할부금. 자동차는 이제 필수품이잖아요, 미국에서는. 이런 게 전년 대비 5%가 증가를 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으로 카드 이자율도 올랐는데 카드 사용과 카드 빚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굉장히 안 좋은 사인입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뉴스를 보시면 미국민 자동차 할부금 급증, 한 달에 760억 달러 평균이다. 젊은 층 연체율 높아진다. 미국인의 70%는 돈 스트레스로 심각하다. 자, 구인 광고 급감하는 10대 직종의 일자리 불안 빨간불이다. 미국 장바구니 물가 좀처럼 안 떨어져 장보기 겁난다. 우리는 지금 인플레이션 이제 수치가 둔화되고 있다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5%까지 내려왔으니까 9%에서. 근데 5%도 오른 거예요. 5%도 오른 거기 때문에 올라가는 수치가 내려간 거지 안 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바구니가 굉장히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이 5%면요 체감은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으로 생긴 경제 상황을 제가 그림으로 정리해 봤는데 이게 이제 우리거든요. 사면 초과다. 고물가죠. 그 다음에 지금 기업에서는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비용 줄이자고 해서 해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은행에서는 지금 은행 위기 때문에 대출 줄이자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 그 중소기업, 중소 이 은행들이 지금 대출 안 해주고 있습니다. 대출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위기가 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돈이 이제 실업수당도 그 받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연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카드 사용액이 늘어나는 건데 신용카드로 그러면 또 카드 연체율이 올라가니까 이게 경제 상황이 진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월 FOMC가 금리 동결이냐 인상이냐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동결하면 은행 위기가 터진 겁니다. 예, 아직 시간 있어요. 하지만 안 터진다 그러면 인상합니다. 예, 인상해서 0.25 올릴 거예요. 지금 뭐 0.5 올린다고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밟을 건데 이제 이게 터지라는 거예요. 뭐든 터지라는 건데 지금 기사가 이 연준 인사들도 FOMC 회의를 보니까 엄청난 설전이 있었다. 인상, 동결 굉장히 엇갈렸다. 그래서 이제 시카고 연방은행 이제 굴스비 총재 이분은 이제 비둘기파죠. 예, 비둘기고 그다음에 뉴욕 연방은행 총재 이분은 굉장히 매파입니다. 그래서 물가 잡으려면 아직 남았다. 하지만 여기 굴스비 총재님은 금융위기 어디로 가는지 자료 더 모으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 중단하자. 인상 중단하고 좀 지켜보자. 이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지금 페드도 하반기 침체. 그래도 금리 올린다. 물가 둔화에도 주가 왜 내려갔나? 페드의 경기 침체 경고 때문이다. 연준 의사록 분석해 보니까 5월 한 차례 인상 후 동결할 듯 싶다. 근데 이제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행 파산 더 있을 수 있다. 이거 누구랑 똑같은 얘기죠? JP 모건 CEO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 빼고 거의 다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버핏이 투자의 규제니까 지금 뭐 일본 투자한다고 또 일본 주식이 올랐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뭔가 위기가 또 한 번 올 것 같다. 근데 이제 대출을 줄이니까 수익률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은 실적이 또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 또 실적 발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앞으로 은행들 실적 발표하면은 지방 중소 은행들은 조금 그런 실적이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실적이 안 좋으니까 또 비용 줄여야 되니까 직원들이 해고하겠죠.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생산자 물가지수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5월 초입니다. 5월 3일 4일이니까 그때 또 그 사이에 별다른 뉴스가 없으면 영상은 뭐 다른 이제 경제 말고 다른 영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때까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